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아파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인데 이게 아파트 짓는 과정에서 이제 스무드하게 문제 없이 지어졌다면 만약에 그 아파트에 100세대가 살고 있다. 그죠? 그러면 그 100세대 각각 1호부터 100호까지의 그 호실에 대지 지분권이 이제 다 적정 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적정 지분이 다 거기에 이제 그 대지 사용권으로 대지 지분으로 이렇게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런 적정 대지 지분을 못 갖춘 구분 건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호부터 이제 99호까지는 대지 지분을 갖췄는데 적정 대지 지분을 갖췄는데 그 100호가 적정 대지 지분 없이 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는 것은 땅 소유주 중에서 그 건물은 없이 땅 지분만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적정 대지 지분 없는 사람들 상대로 철거 청구를 할 때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게 논란이 굉장히 좀 오래돼 왔어요. 한번 보시면은 지금 1호부터 99호까지는 이제 대지 지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특정 호실에 대해서만 대지 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철거한다 치면은 그걸 어떻게 철거하겠습니까? 그죠?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벽, 그 다음에 천장, 그 다음에 뭐 지붕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특정 호실을 이렇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특정 구분 건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그런 논란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21년도 2017 다의 204247 요 건물 철거 판결을 통해서 논란이 좀 일단락된 듯 해가지고 요 관련 법리가 좀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논란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건물들하고 달리 집행이 사실상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철거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사실상 어렵다 이런 점 때문이었는데요. 자, 이게 한번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집합건물법 7조 관련해서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집합건물법 7조에 보면은 구분소유권 매도 청구권 이랬습니다. 구분소유권 매도 청구권.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가 있을 때는 이랬습니다.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가 있을 때는, 아까 제가 100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호부터 100호까지 100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0호를 소유한 구분 소유자가 대지 사용권이 없어요. 대지 지분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전유 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그 구분 소유자, 100호 소유자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럼 이 뜻은 이제 이 구분 건물,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일단 구분 건물하고 대지 사용권이 일치하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걸 대지 사용권도 없이 구분 건물만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대지 사용권을 갖고 있는, 철거 청구할 수 있는 대지 사용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그 건물 넘기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이걸 좀 합체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둔 거죠. 그런데 이제 7조와 관련해서 아까 철거 청구와 좀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대법원 96년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사건인데요. 지금 우리가 7조가 이제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법적으로는 야, 나한테 너
구분 건물 팔아 이렇게 이제 매도해라고 요청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액션, 법적인 액션은 이전 등기해서 넘겨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시가에 얼마 줄 테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시가 예를 들면 그 1억이라고 치죠. 1억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전 등기 하라. 요렇게 이제 주문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 사건이 이제 법적으로는, 법적인 구성은, 사건명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 부지 소유자가 부지 지상에 구분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집합건물법 7조 매도 청구권에 근거한 이전 등기 사건이에요. 자, 거기서 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냐면, 집합 건물의 부지 소유자는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그 전유 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해서 집합건물법 7조에 의해서 구분 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전유 부분의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매도 청구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처음에 이제 사실상 집행이 곤란하지 않느냐, 철거 집행이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부분하고 이제 같이 맞물리는 이야기인데, 7조에 따라서 매도 청구권 행사하고 이전 등기를 청구를 하니까 그 구분 소유자가 구분 소유자가 뭐라고 항변을 했냐면, 실제로 철거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안 되는 사람은 7조에서 뭐라 정했습니까? 전유 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유 부분에 철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너는 철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실제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항변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아니다. 그 사람은 철거를 구할 권리가 있다.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실제로 그게 철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불가능하냐 아니냐는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한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대법원은 결국 사실상 철거 집행이 불가능하다라는 것과 별개로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권 자체는 존재한다라는 것은 별개로 놓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도 이제 법원이 그런 판단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철거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철거 청구권 자체는 존재한다. 이런 법리 구성이 이어진 거죠. 대법원 21년도 건물 철거 판결인데요. 집합 건물 그 부지 소유자가 지상 전유 부분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철거 소송에서 피고가 전유 부분 소유자죠. 피고가 이제 항변하기를, 아까 그 20조 분리처분 금지에 반해서 무효다. 너 땅 취득 자체가 무효다. 그러니까 소유권 없지 않느냐. 이런 항변을 했는데 그거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항변이 있었는데요. 그게 다음과 같은 부분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집합건물법 이제 철거를 구하는 그것과 별개로 땅 소유자가 전유 부분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를 구하는 것과 별개로 7조에 따라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매도 청구권 행사가 반드시 철거 청구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피고가 전유 부분 소유자가 항변하기를, 땅 소유자가 매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으면은 매도 청구해가지고 내 걸 사가야지 철거를 요구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법원 판단은 매도 청구권을 반드시 먼저 권리 행사해야 되고, 안 되면 뭐 철거 청구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리가 철거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매도 청구를 하거나, 그거는 토지 소유주의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또 그 피고들이 구분 소유한 전유 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 개시의 장애 요건에 불과할 뿐이어서 원고의 철거 청구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이래서
소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과 판결에 이은 집행, 문제를 좀 구분해서 본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집행관이 철거 집행을 할 때, 이게 어디 중간에 껴가지고 그 구분 건물만 드러내기가 어려워서 집행을 못하게 되는 장애 요건이라고 그러면 집행 불능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판결 단계에서 청구 기각, 철거 청구 안 돼.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과 판결과 집행을 일단 분리해 놓고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또 21년도 7월 8일 날은 7월 8일 선고된 이 판결은 그 관련 법리를 조금 더 이제 구체화했습니다. 3층 건물인데요, 총 3층 건물인데 2층에 일부 전유 부분 호실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철거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대지 소유자가 했는데 대법원은 이제 철거 승소 판결, 그죠? 철거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대법원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심 판결에서 판시한 판결 이유 중에서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동안 좀 애매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했다라는 부분에 의미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 되겠는데요. 집합 건물은 그 건물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해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것일 뿐, 한 동의 건물 자체는 일체로서 건축되어서 전체 건물이 존립과 유지에 있어서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한 동의 집합 건물 중에서 일부 전유 부분만을 떼어내거나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죠? 하지만 구분 소유자 전체를 상대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철거 판결을 받거나 또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집합 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와 같은 철거 청구가 구분 소유자 전원을 공동 피고로 해야 되는 필수적 공동 소송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전유 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집행 개시의 장애 요건에 불과할 뿐 철거 청구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죠. 아까 2011년도 판결, 지금 여기도 이제 거론해 놓고 있는데요. 판결을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한 이런 경우죠. 그냥 2011년도 판결은, 그거는, 나중에 실제로 뭐 집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집행 개시의 장애 요건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단계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대법원은 이 21년도 판결은 조금 더 살을 붙여가지고요. 이 사람이 여기서 판결 하나 받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상대로 판결을 다 받는다든지, 동의를 얻는다든지 해가지고, 나중에 집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게. 그러니까 집행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이 판결을 내리더라도 그 판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완전히 불가능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리로서 그걸, 판결 자체는 승소 판결, 원고 철거 청구를 인용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원심이 이제 뭐라고 판단했냐면, 이 원심은, 이 집합 건물 중에서 요 사건 구분 건물의 철거가 물리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철거 판결을 인용한다. 그러니까 상대방 피고가 하는 이야기가, 이거 집합 건물에서 한 호실을 철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각시켜 주세요라고 하니까 원심은 한 호실 떼어내는 것도 집행하는 것도 가능해. 물리적으로 가능해. 그래서 너 주장은 안 받아들여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그게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철거 판결은 인용돼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논리를. 그렇게 이제 이유를 조금 이제 다듬은 겁니다.